말하면 아나? 중졸이. 오만한 신입사장 기태는 25년차 수석연구원 미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웁니다. 미자는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굳은 얼굴로 희생양을 자처했죠.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라고 해? 미자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에 기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그의 오만한 승리감은 단 24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당장 그 연구원을 데려오시오. 그 기술 없으면 5천억 계약은 끝이오. 결국 자신이 내쫓은 중졸 여공 발밑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마는 명문대 출신 사장 기태. 제발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우리 회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벌써 2만 명의 이상한 가족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미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8월의 한여름이었습니다. 부산 영도 앞바다의 열기는 고스란히 공장 지하로 스며들었죠. 제1정밀의 지하특수연구실은 매캐한 납땜 타는 냄새와 육중한 기계들의 열기가 사방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간 한가운데 45의 수석연구원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회색 작업복은 이미 등줄기를 따라 진한 소금기가 하얗게 피어올라 있었죠. 그녀의 투박한 손에는 차가운 일자 드라이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 위에는 붉은 화상 흉터들이 있었죠. 그녀는 현미경 너머로 미세한 센서 회로를 들여다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냄새만으로 기계의 오차를 읽어내는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지. 딱 거기다. 미자의 갈라진 입술 틈으로 낮고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초점을 맞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깍하는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드론 센서의 코어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그제야 미자는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훔쳐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작업대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치매로 10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미자의 거친 손가락이 사진 속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학교 졸업장 하나 쥐고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기름내 나는 바닥을 전전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25년 전 선대 회장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죠. 과거의 병실, 눈물 범벅이 된 20살 미자의 어깨를 다독이던 그 커다란 손길이었습니다. 미자야, 내 아들 기태는 머리는 비상한데 가슴이 차갑다. 네가 곁에서 그 녀석에게 사람의 온기를 좀 가르쳐 주거라. 넌 우리 회사의 심장이다. 그날의 약속은 미자의 삶을 송두리째 묶어버린 보이지 않는 족쇄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주겠다는 경쟁사들의 스카우트 제의도 단칼에 거절한 채 그녀는 25년을 이 지하실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떠난 지금 이 회사의 공기는 너무도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철컥 하고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지하실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동시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차가운 우디향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45살의 신임 사장 기태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맑은 눈을 한 김비서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기태의 구두굽 소리가 지하실 바닥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코끝을 살짝 가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최첨단 기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기태는 기름때 묻은 미자의 낡은 작업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조소가 걸려 있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미자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돌아와도 아버지의 입에서는 늘 미자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긴 가시돋친 기태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겼습니다. 기태에게 미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원수이자 이 회사에서 완벽히 지워내야 할 존재였습니다. 어제 차세대 드론 센서 내부 테스트 아주 장관이더군요. 가동 3분 만에 센스가 시꺼멓게 타버렸으니 말입니다. 기태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사실 어제의 사고는 기태가 직접 스카우트한 명문대 출신 엘리트 팀장들의 코딩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알았기에 더욱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오점을 덮고 눈에 가시 같은 미자를 한 번에 도려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이래서 아날로그는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중퇴의 지식으로는 최신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기태의 한마디 한마디는 뾰족한 송곳이 되어 미자의 자존심을 푹푹 찔렀습니다. 감으로 때려 맞추는 주먹구구식 작업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당신이 그 알량한 충성심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기태의 어깨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만 보고 있는 젊은 엘리트 팀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겁하고 떨리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미자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젊은 연구원들의 인생은 끝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자의 꽉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선대 회장의 아들이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의 후계자가 권력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라고 해? 미자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억센 부산 사투리에 기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당신을 해고합니다. 짐 싸서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십시오. 기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미자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낡은 공구함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렌치, 손때 묻은 드라이버, 25년의 청춘과 땀이 녹아있는 물건들이 차곡차곡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넣는 순간 그녀의 붉어진 눈가에 잠시 투명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시 고개를 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묵직한 공구함을 어깨에 맨 채 기태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기태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칠 뻔했지만 억지로 턱을 치켜들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목에 걸려있던 낡은 사원증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기태의 최고급 수트 가슴팍에 그 사원증을 찌르듯 안겨주었습니다. 회장님께 진 빚은 오늘부로 다 갚았습니다. 내는 이제 홀가분하네. 미자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사장님은 평생을 숫자만 믿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기계는 숫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뛰는 깁니다. 미자의 거친 숨결이 기태의 얼굴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피눈물 흘려도
소용없을 끼라예. 그 섬뜩한 경고에 기태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코웃음을 치며 옷깃을 털어냈습니다. 감상적인 작별 인사는 사양하죠. 그 시간에 당신 어머니 병원비나 걱정하십시오. 기태의 잔인한 마지막 조롱에도 미자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연구실 문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미자의 굳게 담은 입술새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네, 이제 진짜 인생 살아도 되나? 미자의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무거운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기태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 회사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냈다는 안도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 지하 연구실 전체를 통제하던 메인 서버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의 미소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찰나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 위로 새빨간 에러 메시지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장 꺼요! 기태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엘리트 팀장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키보드만 미친 듯이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매캐한 검은 연기가 서버실 쪽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연구실 전체의 전원이 나가버리며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미자의 예언처럼 제일정밀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멍하니 서 있는 기태의 흔들리는 눈동자 위로 조금 전 미자의 서늘했던 경고가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랍에미리트 바이어들과의 5천억 원짜리 시연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태는 어김없이 오전 5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침실은 섭씨 22도, 습도 45%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체온계로 열을 재고 정확히 15분 동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어젯밤 지하실 메인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의 그 끔찍한 당혹감은 이미 억지로 지어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색깔별, 명도별, 일렬 종대로 들어선 셔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 바이어들과 5천억 규모의 독점 계약이 성사되는 날이었습니다. 기태는 가장 신뢰감을 준다는 짙은 네이비 블루 색상의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매는 그의 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불안감을 감추려 기태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완벽한 알고리즘이 내 선택을 증명할 것이다.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리며 넥타이 매듭을 숨막힐 듯 단단히 조였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제일정밀 본사 1층 로비의 대형 회전문이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육중하고 거친 군화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일정밀 전체 매출의 80%를 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국방성의 최고 기술 책임자 알리 장군이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예정된 시연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불쑥 들이닥친 불청객이었죠. 기태는 흠칫 놀란 당황함을 완벽히 숨긴 채 여유로운 미소를 장착하고 로비로 나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장군님.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기태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알리 장군은 기태가 내민 손을 본체 만체하며 날카로운 메인 눈으로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장군의 짙고 두꺼운 눈썹이 불쾌한 듯 꿈틀거렸습니다. 인사는 됐소. 당신의 회사가 자랑하는 그 잘난 새 시스템이나 당장 눈으로 확인합시다. 장군의 거친 목소리에 기태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일행은 최고층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 세팅한 최신 3D 홀로그램 장비가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기태가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허공에 거대한 차세대 드론 센서의 입체 도면이 화려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제1정밀은 이제 낡은 수동 방식을 완벽하게 폐기했습니다. 기태는 홀로그램 사이를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와 MIT 출신의 최고급 인재들이 설계한 최첨단 AI 튜닝 시스템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젊은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는 오차율 제로의 완벽한 수치만을 제공합니다. 기태는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며 자랑스럽게 알리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굳은 표정은 한치의 미동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알리 장군은 묵묵히 손짓을 했고 수행원들이 육중한 검은색 철제 상자 하나를 회의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끌고 왔습니다. 화려한 그림쇼는 잘 보았소. 하지만 사막의 전쟁터는 종이 위의 숫자대로 굴러가지 않지. 장군이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철제 상자의 덮개를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섭씨 50도의 고온과 미세한 모래바람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특수 시뮬레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네 그 완벽하다는 AI가 튜닝한 센서를 당장 이 안에 넣어보시오. 기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여기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기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기하고 있던 연구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연구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새 드론 센서를 시뮬레이터 중앙 코어에 장착했습니다. 윙 하는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시뮬레이터가 가동되었습니다.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50도를 돌파하고 붉은 모래바람이 센서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뮬레이터의 계기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센서의 밸런스를 나타내는 푸른색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화 알고리즘이 작동 중입니다. 곧 정상 수치를 회복할 것입니다. 기태가 다급하게 변명하듯 내뱉었지만 억지로 짜낸 목소리는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고했습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 마찰열을 견디지 못한 센서 내부의 금속 부품들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기기기 하는 끔찍한 금속 마찰음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자의 섬세한 기술이 빠진 최첨단 기계는 고온의 불규칙한 변수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계기판의 새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내부 온도가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쿨링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연구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출력값을 재조정해. 수동으로라도 막으란 말이야. 기태가 평정심을 완전히 잃고 악을 썼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펑!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시꺼먼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매캐한 타는 냄새와 잿빛 연기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고 스프링쿨러가 작동할 뻔한 찰나 시뮬레이터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박살난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잔해가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넥타이는 이미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알리 장군이 매서운 눈빛으로 기태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미자 수석연구원을 부르시오. 장군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매캐한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녀의 기술이 닿은 센서를 확인해야겠소. 기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흔들리는 동공을 감추려 했으며 메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장군님, 그녀는 어제부로 해고되었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우수한 하버드 출신 박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완벽하게 수정을... 그 순간 기태의 귓가에 15년 전 아버지가 남겼던 서늘한 호통 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하버드 수석 졸업장을 책상 아래로 매몰차게 던져버리던 선대 회장의 싸늘한 얼굴이었죠. 기태 너는 하버드를 나왔어도 미자 발끝만도 못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태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기계는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뜨거운 온기로 만지는 거다. 니놈의 그 얄팍한 머리와 텅 빈 가슴으로 평생 미자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게야.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문을 닫고 나오던 젊은 날의 기태는 손톱이 살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틀어지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었습니다. 친아들인 자신보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공을 진정한 후계자이자 회사의 심장으로 인정했던 아버지. 그 지독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기태를 지금의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완벽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쾅! 고막을 찢는 파열음에 기태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알리 장군이 쥐고 있던 묵직한 지휘봉으로 고급 마호가니 회의실 책상을 부서질 듯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홍차가 기태의 광택나는 구두 위로 사방팔방 튀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하고 어리석은 애송이 같으니라고. 알리 장군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5천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계약을 10년 넘게 유지해온 이유를 모른단 말이오? 장군의 굵은 핏대가 선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네 제일정밀이라는 화려한 간판 때문이 아니었소. 장군은 삿대질을 하며 기태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섭씨 50도의 불지옥 속에서도 오차를 잡아내는 미자수석의 실력, 오직 그 기술 하나를 믿고 투자한 것이오. 기태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회사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유가 아닌 진짜 실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수치에 눈이 멀어 회사의 진짜 실력자를 스스로 잘라낸 거요. 알리 장군은 경멸에 찬 눈빛으로 기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무능한 자들과는 더 이상 1원도 거래할 수 없어. 장군이 뒤로 돌아서며 곁에 선 수행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당장 저 쓰레기 같은 서류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수행원들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5천억 원의 독점 계약서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반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찍찍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는 마치 기태의 자존심과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즉각적인 투자금 전액 회수와 차세대 납품 계약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오. 장군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냉혹한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기태는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려 입을 벌렸지만 목이 메어 단 한마디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경련하듯 떨리고
다리를 지탱하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가자! 알리 장군은 매몰차게 뒤돌아서 회의실 문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행원들이 찢어버린 계약서 조각들을 허공에 뿌리며 장군의 뒤를 따랐습니다. 육중한 군화 소리가 회의실 밖으로 멀어지며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새하얀 눈송이처럼 허공을 흩날리던 5천억 원짜리 계약서 조각들이 기태의 어깨와 머리 위로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기태는 텅 빈 회의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초점 잃은 시선은 산산이 조각난 찻잔과 검게 타버린 드론 잔해 사이를 허망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진리처럼 믿어왔던 완벽한 수치와 데이터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심장을 잃어버린 기계는 결코 스스로 뛸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흔들리는 두 눈에서 마침내 뜨겁고 비참한 회한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조각들을 끌어모으며 오열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여의도 증권가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제1정밀의 아랍에미리트 5천억 계약 파기 소식은 삽시간에 증권가에 퍼져나갔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제1정밀의 주가는 18원 하한가를 그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신뢰가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사장실 밖 비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난 주주들이 항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수십 대의 전화기가 동시에 찢어질 듯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수화기를 들어올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죠. 비슷한 시각, 영도 공장 앞마당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장이 내려와서 멀쩡한 회사를 말아먹는구나. 최 반장의 억세고 호탕한 목소리가 공장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수건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우리 미자 수석이 어떤 사람이고 평생을 이 지하실에서 청춘을 다 바친 사람 아이가.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회사가 무사할 줄 알았나. 분노한 공장 직원들이 3355 모여들어 파업을 결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끌어오른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기태의 목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꼭대기 사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뜨린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의 자랑이던 최고급 맞춤 정장 재킷은 바닥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기태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치라고는 약에 쓸래야 찾아볼 수 없는 맑은 눈의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임원진 전원이 사장님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랍니다. 김 비서의 해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기태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기태는 탁자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어 벽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김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방금 입수되었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팩트를 이어갔습니다. 업계 1위이자 우리의 앙숙인 대성그룹에서 방금 전 미자 수석님께 공식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기태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는 공포보다 평생 미워하고 질투했던 미자가 다른 놈들이 손을 잡는다는 사실이 그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조건이 뭐지?
기태가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연봉란이 완전히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내밀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비서가 잠시 숨을 고르며 태블릿 화면을 기태의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대성병원 최고급 VIP 병동의 펜트하우스를 어머님 전용 요양실로 평생 무상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VIP 병동이라는 단어가 꽂히는 순간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낡은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늦은 밤, 기태가 퇴근을 위해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서늘한 시멘트 계단 한 구석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미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죠. 그녀는 다 식어버려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을 나무젓가락으로 힘없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 조각들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빼곡한 숫자가 적힌 요양병원 병원비 청구서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미자는 젓가락을 입에 문 채 그 돈을 다시 세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새로 새어나오던 고단한 숨소리가 텅 빈 비상구 계단을 처연하게 울렸었죠. 그때 기태는 그 궁상맞은 풍경을 보며 경멸 어린 혀를 차고는 매몰차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좁은 어깨는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의 심장이라 부르며 그토록 아꼈던 천재 기술자가 현실에서는 어머니 병원비 몇만 원에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고단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기태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바늘이 수백 번 찌르고 지나가는 듯한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완벽한 수치와 데이터만을 맹신하며 단 한 번도 그녀의 삶의 온도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성그룹 회장이 직접 요양병원 근처로 내려가 도장을 찍기로 했답니다. 김 비서의 덤덤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모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시는 편이. 쾅! 기태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짐승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곧 이사회가 시작됩니다. 김 비서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기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그는 비상구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갔습니다. 셔츠는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기태는 자신의 스포츠카 운전석에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는 그의 두 손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끼기기기!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고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포츠카는 총알처럼 튕겨나가 부산 도심의 꽉 막힌 도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기태는 가속 페달을 바닥이 꺼져라 밟아댔습니다. 맹렬한 질주 속에서 기태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대성그룹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부정하면서도 내심 갈구했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온기와 심장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안 돼! 절대로 못 보내! 절대로! 기태의 입술 사이로 절규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핸들을 쥔 손마디가 터질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간 기태의 눈앞에 드디어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는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병원 입구 한가운데를 차를 내팽개치듯 세웠습니다. 차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온 기태의 시선이 다급하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 한쪽에 정차되어 있는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세단의 뒷좌석 문이 묵직하게 열리며 작은 체구의 여자가 올라타려는 참이었습니다. 미자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대성그룹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봉투를 툭툭 치고 있었죠. 기태의 심장이 멎을 듯 요동쳤습니다. 자신이 목 끝까지 차오른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세단의 뒷문이 닫히고 묵직한 엔진이 돌아가며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미자수석님! 기태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도로를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달리는 세단의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으며 보닛 위로 자신의 몸을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끽! 소름 끼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보닛으로 몸을 던졌던 기태의 몸이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거칠게 나동그라졌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의 무릎이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기태의 손바닥에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먼지와 엉켜붙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태는 핏발이 선 눈으로 세단이 뒷좌석 창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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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피 묻은 주먹이 검게 세팅된 두꺼운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려댔습니다. 내리십시오! 당장 그 차에서 내리란 말입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기태의 눈에는 오직 굳게 닫힌 차 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세단의 창문이 반쯤 내려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불쾌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인가, 박기태 사장! 대성 회장의 일갈이 떨어졌지만 기태의 시선은 회장 너머 안쪽에 있는 미자에게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무릎 위에 연봉란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올려둔 채 차창 밖의 기태를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던 완벽주의자 기태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바닥을 뒹굴어 엉망이 된 수트, 피가 흐르는 손바닥,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눈동자. 미자의 굳게 담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비싼 옷을 다 어째 해먹었노? 수선도 안 되겠네. 미자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백지수표를 천천히 2번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성 회장의 앞으로 그 수표를 정중하게 밀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송구하지만 도장 찍는 건 잠시 미뤄야겠습니다. 미자의 낮고 덤덤한 목소리에 대성 회장의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아니 미자수석! 이 어마어마한 조건을 두고 지금 저런 미치광이 짓에 흔들린단 말이오. 대성 회장이 다급하게 언성을 높였지만 미자는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며 짧게 목례를 할 뿐이었습니다. 조건은 참말로 황송한데 예. 저 어린 사장이 핏대 세우고 길바닥에서 저러고 있으니 내 마음이 영 찝찝해서 안 되겠습니다. 철컥. 무거운 세단의 문이 열리고 미자가 아스팔트 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태는 작은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그녀의 거친 손목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뜨거운 피가 미자의 소매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갑시다. 당장 회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횡설수설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의 그 차갑고 논리적이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미자는 자신의 손목을 움켜쥔 기태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온기라고는 한 줌도 없을 것 같던 기태의 손바닥이 지금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자는 기태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쪽 손으로 기태의 찢어진 수트 어깨를 탁탁 소리나게 털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참말로 꼴이 말이 아니네. 어디 가서 제일 정밀 사장이라 하지 마이소. 부끄러워 죽겠구만. 미자의 무심한 핀잔에 기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대성 회장의 세단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미자의 손목을 놓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의 눈치만 살리고 있었습니다. 꼬르륵! 그때 정막을 깨고 미자의 배에서 민망할 정도로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기태의 손을 가볍게 풀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진을 뺐더니만 배가 등가죽에 붙었심더. 일단 밥부터 좀 묵고 합시다. 기태는 얼빠진 표정으로 미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밥을 먹자는 그녀의 태평함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홀린 사람처럼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주워들고 미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 뒤편, 퀴퀴한 생선 냄새와 돼지 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의 좁고 어두운 뒷골목이었죠. 기태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끈적한 구정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방에는 파리떼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간판마저 떨어져 나간 허름한 소머리 국밥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기태가 코를 틀어막으며 질색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기태의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어젖혔습니다. 사장님 데이터 좋아하시지? 내 데이터로는 이 집 국밥이 부산 바닥에서 최고라예. 들어오이소. 미자가 식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자 기태는 구정물을 피해 발끝을 세우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뒤를 따라 끈적이는 장판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의 열기와 짙은 습기가 기태의 전신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뼈를 푹 고아낸 특유의 쿰쿰하고 짙은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찔렀죠. 바닥은 켜켜이 쌓인 기름때로 인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쩍쩍 소리를 냈습니다. 기태는 숨을 꾹 참으며 미닫이 문 앞을 간신히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 바지는 이미 무릎이 찢어지고 아스팔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엉망이 되어 있었죠. 미자는 비닐 장판이 깔린 구석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모, 여기 특국밥 하나 주이소. 고기 팍팍 썰어 놓고 예. 미자의 우렁차고 익숙한 주문 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기태는 미자 맞은편에 엉거주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 내려앉은 파리떼를 쫓아내느라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안 드실랍니까? 미자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무심한 얼굴로 기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놀랍군요. 기태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대꾸 없이 픽 웃으며 탁자 위에 놓인 뚝배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 위로 그녀는 시뻘건 깍두기 국물을 사정없이 들이부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훅 피어올랐습니다. 기태의 동공이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완벽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고집하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야만적인 식사법이었으니까요. 미자는 숟가락으로 뚝배기 안을 푹푹 쑤시며 크게 한 입 떠넣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기태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헛기침을 킁킁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알고리즘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군요. 기태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성이 얼마를 불렀든 무조건 그 이상을 얹어줄 테니 오늘 당장 저와 함께 복귀하시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오만함을 다 버리지 못한
얄밉고 뻣뻣한 도련님 그대로였습니다. 미자는 기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국밥을 우적우적 씹어넘겼습니다. 그녀는 상위에 놓인 접시에서 굵은 청양고추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손놀림으로 고추를 시꺼먼 된장 쌈장에 푹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작! 경쾌하고 매서운 소리가 기태의 변명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사장님! 미자가 입가에 묻은 쌈장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묵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의 그 잘난 데이터는 이 화상연고 값은 없었는가 보지. 미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태의 고막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대성 사장님은 내 흉측한 손을 보는데 사장님은 내 뒤에 적힌 매출 껍데기만 보시네. 예. 미자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기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고장났으면 고쳤어야지. 와 버린 물건을 다시 주우러 오셨습니까? 밥맛 떨어지니까 고만 이것만 묻고 나가시지. 그 순간 기태의 시선이 미자의 숟가락을 쥔 오른손에 멈춰 섰습니다. 얼마 전 작업을 하다 뜨겁게 달아오른 인두에 깊게 데인 붉은 상처였습니다. 살갗이 흉측하게 부풀어 오르고 진물이 말라붙어 있는 흉한 화상 자국이었죠. 기태의 숨이 턱하고 멎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 구석을 송곳이 사정없이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직원이 불덩이를 맨손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태의 핏기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기태는 평생을 미자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중졸 학력을 비웃었고 그녀의 감각적인 작업 방식을 구시대적이라 폄하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뚜렷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5천억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반면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자 했던 그녀의 거친 손은 끓어오른 인두를 견뎌내며 회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기태는 주머니 속을 더듬거리며 무언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에 작은 연고통 하나가 잡혔습니다. 어젯밤 사장실에 홀로 남아 미자의 인사 기록처를 뒤적이다 자신도 모르게 비서에게 지시해 구비해둔 최고급 화상연고였습니다. 기태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연고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꼿꼿하게 세워온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 차마 그 작은 연고통을 테이블 위로 꺼내놓지 못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죠. 기태가 바보처럼 입술만 달싹이며 머뭇거리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미자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기태 앞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밥값은 내가 낼 테니 사장님은 그만 회사로 돌아가시지. 대성 사장님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서 예. 미자는 멍하니 굳어있는 기태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국밥집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자 수석! 기태가 당황하며 다급하게 뒤따라 나갔을 때 미자는 이미 대성그룹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라타고 멀어지고 있었죠. 순간의 망설임과 자존심 때문에 유일한 사과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것입니다. 대성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VIP 회의실이었습니다. 사방이 차가운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된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하고 서늘했죠. 미자는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대성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황금 장식이 박힌 최고급 만년필을 미자 앞으로 정중하게 밀어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기름때는 벗어 던지고 우리 대성의 식구가 되시지요. 대성 회장의 목소리에는 교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탁자 위에 놓인 연봉란이 빈 텅진 백지수표와 계약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만년필을 쥐기 위해 오른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엘리트 팀장들의 실수를 막아내려다 붉게 부풀어 오른 손등의 화상 흉터가 날카롭게 욱신거렸습니다.
미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통증을 삼키며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펜 끝이 계약서의 서명란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부서질 듯 열어젖혔습니다. 안 됩니다! 거친 목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잡고 선 기태가 있었습니다. 재킷은 어디다 내팽개쳤는지 온데간데 없었죠. 땀과 먼지로 얼룩진 하얀 셔츠는 그의 등에 달라붙어 가쁜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찢겨나간 바지 무릎 사이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엉망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성 회장은 불쾌감으로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몰상식한 난동인가? 당장 경호원들을 불러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지 않고. 대성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기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동자는 오직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미자에게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미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기태는 그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태가 미자의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미자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꽉 쥔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아주 미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탁자 위에 놓인 미자의 오른손을 덥석 잡아챘습니다. 사장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손 놓으시소. 미자가 당황하며 기태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피가 맺힌 자신의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주머니를 다급하게 뒤져 작은 연고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일제 최고급 화상연고였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연고를 듬뿍 짜내어 미자의 손등 위로 붉게 부풀어 오른 화상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뚝! 투명하고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미자의 화상 상처 위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했던 기태가 평생을 원수처럼 여겼던 미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미자의 두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나는 하버드를 나왔어도 당신이 기계와 교감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도 모릅니다. 기태의 그 두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꺾여 내려갔습니다. 남을 짓밟기만 하던 오만한 후계자가 중조의 수석연구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태는 미자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끌어다 대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만큼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제발 우리 회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복귀 요청이나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손등으로 기태의 뜨거운 눈물과 떨림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계를 읽어내던 그녀의 손끝이 처음으로 사람의 뜨거운 진심을 읽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기태의 찢겨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멍든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어느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풀이 많이 자랐겠네 얘. 미자의 낮고 쉰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혼자서는 벌초도 못할 낀데 내일 새벽에 연장 챙겨서 영도로 출근하겠습니다. 그 무심하고도 투박한 한마디에 기태의 어깨가 폭발하듯 크게 들썩였습니다. 대성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 된 계약을 망쳐놓은 기태에게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칠 기세였죠. 그때 미자가 황금 만년필 뚜껑을 닫고
백지수표를 대성 회장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참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 사장이 단단히 고장이 나서 예. 미자는 바닥에 꿇어앉아 훌쩍이는 기태의 뒷덜미 셔츠 자락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당장 안 고침은 평생 길바닥에서 저래 질질 짤 상입니다. 예의가 아니지만 오늘은 이만 고물 수거해서 가보겠습니다. 미자는 황당함에 넋을 잃은 대성 회장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기태를 영차 소리와 함께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오만한 후계자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미자의 손에 멱살이 잡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8월의 태양빛이 내리쬐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1정밀 영도공장의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익숙하고 매캐한 납땜 냄새가 미자를 반갑게 맞이했죠. 그녀는 작업복을 입은 채 평소처럼 노란색 커피 믹스 2봉지를 종이컵에 털어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믹스 봉지로 휘휘 젓는 손길이 한없이 여유로웠습니다. 부사장님, 제발 그 비위생적인 도구로 커피 좀 젓지 마십시오.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기태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최고급 맞춤 수트였지만 양손에는 먼지 묻은 걸레와 빗자루가 지어져 있었죠.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이후로 기태는 미자의 곁을 똥개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피식 웃으며 모락모락 김이 나는 종이컵을 기태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영혼을 넣는 깁니다. 사장님도 한잔 하실랍니까? 기태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였습니다. 엥! 날카롭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영도 앞바다의 고요한 파도 소리를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세 대의 경찰차가 요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지하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제1정밀 수석연구원 김미자 씨, 산업기술 유출 및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 한 명이 미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구속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기태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팽개치며 형사들의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기술 유출이라니. 누가 누굴 고소했다는 겁니까? 기태의 핏대가 선 목소리에 형사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자 씨가 대성의 기밀 서버를 해킹해서 이번에 특허 등록된 신기술 설계도를 통째로 빼돌렸다는 혐의입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미자의 두 손목에 가차없이 채워졌습니다. 기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크게 흔들리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대성그룹이 어제 일로 치졸한 함정을 판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갑 당장 푸십시오. 우리 측 변호인단이 도착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기태가 형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종이컵을 들어 남은 커피를 마저 훌쩍 마셨습니다. 사장님, 핏대 세우지 마이소. 기껏 타놓은 커피 다 식습니다. 미자의 너무나도 덤덤한 목소리에 기태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당신이 뿌락지로 몰렸다고요. 미자는 혀를 끌끌 차며 수갑 찬 손을 뻗어 삐뚤어진 기태의 넥타이를 똑바로 고쳐매어 주었습니다. 단디 듣고 계시소.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공장 문 꽉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마이소. 미자는 겁에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형사들을 앞장서서 경찰차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기태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경찰차의 꽁무니만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부산지방경찰청 취조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서늘한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철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갈라진 손톱만 무심하게 뜯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대성의 법무팀 변호사가 오만한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자 씨, 스카웃 제안을 걷어차시더니 이런 발칙한 짓을 꾸미고 계셨습니까?
변호사가 두툼한 증거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퍽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그때 쾅 하고 취조실 문이 열리며 기태가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기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어디서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기태가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대성그룹 변호사는 여유롭게 금태 안경을 치켜 올리며 비릿하게 혀를 찼습니다. 박기태 사장님, 억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자 씨가 제일정밀에서 개발했다는 그 차세대 센서 설계도 사실 우리 대성의 서버를 해킹해서 빼돌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까지 마친 완벽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의 논리 정연하고 뻔뻔한 공격에 기태의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분명 대성그룹이 작정하고 기술을 훔쳐간 뒤 발빠르게 자신들의 특허로 둔갑시켜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기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또다시 절망감이 그의 목을 조여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기에 변호사 양반.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미자가 갑자기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툭툭 쳤습니다.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쳤다고 해. 엄마야, 진짜 빠르네 얘. 미자의 반응에 대성 변호사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미자의 입가에 날카롭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근데 얘, 당신들이 도둑질해 간 그 최종 설계도 말입니다. 미자는 책상 앞으로 얼굴을 내밀어 변호사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고요하던 두 눈이 일순간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금속 팽창 개수 오차 범위를 딱 0.5mm 어긋나게 조작해 놓은 가짜 미키 데이터거든요. 대성 변호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섭씨 40도만 넘어가도 밸런스가 비틀어지면서 내부 회로가 싹 다 타버릴 낀데 지금쯤 그 잘난 대성공장 지붕이 홀라당 날아갔을 깁니다. 미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호사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징! 변호사의 수트 안쪽에서 요란하게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리는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목소리가 취조실 안까지 쩌렁쩌렁 새어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특허 등록한 시제품 테스트 중에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연구소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변호사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죠. 미자의 완벽하고 치밀한 아날로그 덫에 대성그룹이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기태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멍한 얼굴로 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수갑찬 두 손을 변호사 앞으로 쑥 내밀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자, 변호사 양반. 이제 진짜 기술 도둑놈이 누구인지 확실해졌으니까 빨리 이것부터 풀어주시지. 네, 오늘 억수로 바쁜 사람입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의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 짓이 폭로되며 미자는 단 1시간 만에 당당하게 무혐의로 취조실을 걸어나왔습니다. 기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자의 뒤를 바짝 쫓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함정을 파두신 겁니까? 저한테는 왜 기뜸조차 안 해주신 겁니까? 미자는 손목의 붉은 자국을 거칠게 문지르며 기태의 말을 툭 잘라버렸습니다. 사장님 입이 하도 새 깃털처럼 가벼워서 예. 이런 비밀 작전은 조용히 쳐야 제맛 아닙니까? 미자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본사도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태의 은색 스포츠카 조수석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사장님, 김해공항 귀빈실로
풀악셀 밟으이소. 아랍 손님들 비행기 뜨기 전까지 딱 30분 남았습니다. 기태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지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5천억 원의 독점 계약은 이미 어제 회의실 바닥에서 갈기갈기 찢겨 휴지 조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운전석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부서져라 밟았습니다. 스포츠카의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공항 고속도로를 향해 쏜살같이 튕겨나갔습니다. 오후 2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최고급 VIP 귀빈실 앞 알리 장군과 아랍에미레이트 대표단이 굳은 표정으로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알리 장군의 짙은 눈썹은 제1정밀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잔뜩 구부러져 있었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귀빈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선 것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기태와 미자였습니다. 기태의 셔츠는 땀방울로 엉망이었고 미자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육중한 체구의 외국인 경호원들이 즉각 두 사람의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알리 장군이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기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요? 당신의 회사와의 계약은 이미 어제부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잊었소? 장군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본능적으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앞을 가로막은 경호원들의 팔을 거칠게 밀쳐내며 성큼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어제 타버렸던 바로 그 문제의 드론 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낡은 일자 드라이버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미자는 알리 장군 앞의 흠집 하나 없는 테이블 위에 타버린 쇳덩이 센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장군의 미간이 불쾌함으로 확 일그러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그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흉터투성이인 손가락이 센서의 검게 그을린 금속 표면을 섬세하게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빈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멎은 듯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네 얘. 미자의 굳게 잠겼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드라이버를 센서 내부의 아주 작고 깊숙한 나사못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까드득. 오른쪽으로 딱 반바퀴,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1mm. 미자의 거친 손목이 단 한 번의 정확한 조임을 끝으로 멈춰섰습니다. 다 됐심더. 스위치 한번 올려보시지. 미자가 툭 내뱉듯 말하며 드라이버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는 눈 깜짝할 순간이었습니다. 기태조차 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알리 장군은 반신반의하는 굳은 표정으로 센서의 전원 스위치에 크고 두꺼운 손을 가져갔습니다. 딸깍.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죽어있던 센서 내부에서 선명한 푸른빛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윙. 기계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완벽한 회전음이 귀빈실의 정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리 장군의 굳어있던 뺨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눈이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가득 차 미자의 거친 손등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오, 위대한 알라시여! 장군의 입에서 떨리는 얕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센서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미자를 향해 정중하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이 위대한 기술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오. 알리 장군은 뒤에 선 수행원들을 향해 다급하고 거칠게 손짓을 했습니다. 당장 계약서를 다시 가져오도록 해라. 수행원이 덜덜 떨며 새로운 5천억 규모의 독점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장군은 주머니에서 황금 만년필을 꺼내 주저없이 화려한 사인을 갈겼었습니다. 5천억 원의 계약이 미자의 낡은 드라이버 하나로 단 10초 만에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태는 터져나오는 벅찬 환희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자의 작은 어깨를 꽉 끌어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헛기침을 킁킁하며 기태의 내민 손을 매몰차게 툭 쳐냈습니다. 사장님, 보는 눈도 많은데 공공장소에서 채통 좀 지키시지. 내는 오늘 진을 다 빼서 피곤해가 먼저 퇴근할랍니다. 미자는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무심하게 귀빈실의 자동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기태의 입가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환하고 멍청해 보이는 웃음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 바퀴를 돌아 눈부신 8월이 찾아왔죠. 하지만 제1정밀의 공기는 작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본사 꼭대기층, 부사장실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쾌적한 방 안의 풍경은 무척 이질적이었습니다. 최고 임원의 방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책상 위에는 화려한 결제 서류 대신 기름때 묻은 센서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회색 작업복을 입은 미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금장 명찰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석 연구원 대신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거친 손은 1년 전과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노란색 믹스커피 2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달달한 가루를 탈탈 털어 넣었죠. 정확한 눈대중으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믹스커피를 집어들고 컵 안을 휘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오후에 주주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완벽한 핏의 맞춤 정장을 입은 기태가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자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소매에 머물렀습니다. 제발 데이터에 기반한 의상 좀 맞추시죠. 임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기태의 얄미운 잔소리가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차가운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치르는 다정한 안부 인사처럼 들렸죠. 미자는 코웃음을 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기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나 그 얄미운 주둥이 좀 교체하시지. 어제도 임원들 모아놓고 독사같이 말하셨다면서요. 기태는 못 이기는 척 미자가 건넨 종이컵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아주 천천히 넘겼습니다. 기태의 날카롭게 굳어있던 미간이 마법처럼 부드럽게 풀려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섭씨 65도. 기태의 혀끝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완벽한 온도의 커피였습니다. 미자의 그 투박한 손끝은 기태의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죠. 최고급 바리스타의 정밀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이 달달한 흙탕물 같은 커피가 왜 이리 맛있는 거지? 기태는 헛기침을 킁킁 내뱉으며 빈 종이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구석에서 요란한 쇳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영도 공장에서부터 애지중지 들고 온 오래된 낡은 고물 선풍기였습니다. 덜덜덜덜. 선풍기 날개가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듯 위태로운 굉음을 뿜어냈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 당장 내다버리라고 제가 100번은 말씀드렸을 텐데요. 기태가 진저리를 치며 당장 비서실을 호출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여유롭게 다가가 선풍기 목 부분을 거친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딱 기분 좋은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듯이 떨리던 선풍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회전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에서 뿜어져 나온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흐트려 놓았습니다. 기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한 사장 기태, 그리고 직관과 감각으로 기계를 달래는 부사장 미자. 서로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정미를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톱니바퀴가 되어 있었죠. 영도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시원하고 쾌적한 언덕 위였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주말 오후였죠. 선대 회장의 묘소 앞 잔디는 잡초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묘비 위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챙겨온 맑은 소주를 묘비석 주변으로 천천히 뿌려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사람 만드는 거 진짜로 억수로 힘드네 얘. 독사가 따로 없습니다. 미자가 묘비를 향해 툭툭 투덜거리듯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의 뒤에 말없이 서 있던 기태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향해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미자의 오른손에 머물렀습니다. 수십 년 회사를 지키려 불덩이를 깊게 대었던 그 붉은 화상 흉터. 지금은 옅은 훈장처럼 부드럽게 아물어 있는 그 상처를 기태는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태는 주저함 없이 손을 뻗어 미자의 투박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손에 힘을 주며 기태의 따뜻한 체온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회사 절대로 안 멈춥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깊고 바닷바람보다 시원했습니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속에는 미자의 따뜻한 온기가 꽉 들어차 있었죠. 미자는 기태의 손을 마주 잡은 채 소리 없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주름들이 영도의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의 경쾌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탁 트인 바닷바람을 타고 시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제일 정밀의 심장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